어떤 분이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더군요. 직원 회의 동안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 음식은 냄새가 고약해. 그랬더니 영양사는 화를 벌컥 내었다지요. 누구든지 음식을 공격하는 사람은 나를 공격하는 것이다. 나는 위협을 느낀다. 영양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녀는 음식과 자신을 동일시했던 것입니다. 결코 위협받고 있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위협받는 건 다만 내 것이라고 동일시하는 나의 생각이죠. 명백히 객관적으로도 잘못되었다고 여겨지는 어떤 불의를 목격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한 어린아이를 심하게 나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고 있노라니 너무 지나치게 아이를 다그칩니다. 이런 경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건 당연한 반응이겠죠. 그래서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는데 어떻게든 관여하고 싶어집니다. 이럴 때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죠. 분노나 미움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갖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말하려는 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보고 부정적 감정을 갖지 않는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부정적 감정이 나타나면 눈이 멀기 때문이죠. 내 것이라고 동일시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바람에 모든 게 혼란스러워집니다. 그 생각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는 한 가지 문제였지만 동일시하는 나의 생각이 일어난 순간부터 문제가 두 가지로 늘어났죠. 그렇게 되면 잘못된 그 상황과 부정적 나의 감정 둘 다를 마주해야 합니다. 내 것이라고 동일시할 때 너무 많은 것들이 끼어들어서 사물을 초연하게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행동에 뛰어들 때 사물을 초연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부정적 감정들은 그것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을 때 여전히 환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무언가가 변해야만 합니다.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가 비난받는 건 당연해. 그는 달라져야 해 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세상은 멀쩡합니다. 변해야 할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한 친구가 죽었다고 합시다. 그때 슬픔을 느낀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매우 인간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비탄과 슬픔을 느끼는 것은 무엇에 대한 반응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연민. 우리의 반응은 내 것의 상실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로 인해 기뻐하고 행복했던 나를 위해 애석함을 느끼는 것이죠. 간혹 남들을 위해 애석함을 느낀다고 할 때도 결국은 자신을 위한 애석함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돌아가신 장례식장에서 자식들이 나는 어찌 살라고 이렇게 황망하게 가시는가 라고 하며 자기 자신을 걱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상황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거나 내 것으로 소유하려 하지 않고 자유롭게 내버려 두었을 때에는 그것을 상실할 때조차 비탄과 과도한 슬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비탄과 과도한 슬픔과 같은 부정적 감정은 나 자신이 나의 행복을 다른 어떤 사람에게 적어도 어느 정도 의지했다는 표식인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자비 없이 들릴 만큼 우리는 이와 반대되는 말들을 듣는 것에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